이상정, 권기옥과의 만남. 깼어요? 조산말이다. 중국으로 망명한 지 2달 만에 들어보는 조산말이다. 익숙한 총소리와 조산말. 그게 어딜까? 이상정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를 너무나 말했다. 혹시 저 사람입니까? 네,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제구에서 온 이상정이라고 합니다. 평양 출신 권기옥이에요. 이상정은 그녀가 조선 사람이라는 말도 놀라웠지만 권기옥이라는 것에 더욱더 놀랐다. 저를 아세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신문에서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망명을 떠나는 5월 21일 그날, 그는 남대문에서 봉천으로 출발하는 기차역 안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우연히 보았는데 중국 국민군에서 활약하는 그녀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호호호, 제가 아직 비행 실력이 미천한데 신문에까지 났다니 영광인데요. 제가 영광입니다, 권기옥 용사님.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던 권기옥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권기옥의 신원 보증으로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이상정은 이곳 내몽고 수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수원은 펑위샹 부대의 본대로 25만 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가 있는 숙소는 사격장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가끔 중국군의 사격을 보러 가고는 했는데 오늘은 권기옥과 함께 그곳을 가볼 참이었다. 모발이다. 어서 병원으로, 어서. 어깨에 총상을 입은 중국군이 다른 중국군의 등에 엎인 채 사격장을 빠르게 빠져나와 그들 옆을 지나갔다. 요새 부쩍 오발 사고가 일어나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3발씩은 오발 사고가 꽤 일어나는 소총이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3발씩 소총인 줄은요. 3발씩 소총으로 쏘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또 쏘고 그 훈련만 3년 내내 했거든요. 권기옥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어쩌면 이상정이 이곳 수원에서 할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실 군 내부에서도 그를 내보내자는 의견이 많아서 권기옥 입장에선 그를 변호하기가 힘에 부쳤다. 그녀 입장에서는 그는 한국 사람이고 또 몸이 아직은 성치 않았으며 그래도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끝까지 이곳에 남겨두고 싶었다. 그녀는 참모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는 그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38식 소총은 당대 최고의 소총이라 불리는 마오쩌 총보다 부품이 3개가 적은 5개로 이루어진 소총이죠. 그만큼 유지관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특히 모래먼지가 많은 이곳 특성상 방진 처리가 된 38식은 최고의 소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은 단 몇 분 만에 38식 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정말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다. 이상정의 모습에 참모장은 무척이나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평일상 부대 주력 무기가 38식 소총이라니. 일본군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칭다오에 주둔하고 있었던 독일군을 상대로 싸운 무기가 바로 38식 소총이었지. 또 시베리아 출병 때 역시도 38식 소총을 사용했었지. 장갑을 끼고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으니까. 그때 일본군이 버리고 간 38식 소총을 화는 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말이야. 항상 오발 사고 혹은 부품이 필요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베이징이나 난징에 수리하러 보내곤 했는데 자네가 38식 소총에 정통하다니까 무척이나 마음에 드네. 또 다른 무기들도 다룰 수 있다고 들었네만. 체코제 기관 단총을 익숙하게 다룹니다. 하하하, 이직이라고 했나? 자네 아주 마음에 들어. 다음날 이상정은 참모장의 막료가 되었다. 막료는 준장급에 해당하는 아주 고위직이었다. 일본 성성중학교 시절에 배운 군사훈련이
이토록 요긴하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다. 전략가 이상정. 장군, 장군! 지인의 부관이 군막스 안으로 다박에 들어왔다. 뭡니까? 지금 모래폭풍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뭘 그런 일로 새삼스럽게 놀란 표정인가? 이곳은 모래폭풍이 항시 부는 곳 아닌가? 그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관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지리는 서둘러 막사 밖으로 나갔다. 고비 사막에서는 보통 3월이 되면 강수량 부족으로 거센 모래폭풍이 부닥치는데 마을을 집어삼킬 정도로 위에 컸다. 하지만 지금은 9월이 아닌가? 9월이라면 지금 눈앞에 몰아치는 저 거대한 것은 모래폭풍일 리가 없었다. 이것은 필시 대병력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명백했다. 대략 2km 정도로 늘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린의 부관이 쌍안경을 살피며 말했다. 지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2km라면 최소한 2만의 병력의 수백 마리의 말이 이곳으로 약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어찌할까요? 일단 후퇴한다. 그럼 참모장은? 장군님. 지린 부관은 속히 명령을 내려달라며 재촉했다. 저들의 목적은 참모장이니 저자를 죽이며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이곳에 버리고 철수한다. 이상. 지린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둘러서 피해야 한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소금기만 잔뜩 앉아있는 입술에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이 떨어졌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의자에 묶인 채 있던 참모장의 입술에 물을 적셔준 건 바로 펑위샹 휘하군의 막료였던 이상정이었다. 이직 막료. 참모장님, 이젠 안전합니다. 고맙네, 이막료.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참모장님.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상정은 30여 명의 국민혁명군 병사들에게 말했다. 모두 철수한다. 예. 이상정이 중국군을 지휘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린이 고작 30여 명밖에 안 되는 국민혁명군을 2만 명이 넘는 대병력으로 보고 오해한 것이었다. 우선 이상정에게는 100여 필의 말이 있었다. 이상정은 말들을 이열 횡대로 세운 뒤 그대로 달리겠다. 100여 마리의 말들이 내달리자 가뜩이나 메말라 있던 고비 사막에 거대한 모래먼지가 날렸고 그 모래먼지를 보고 지뢰는 대규모 병력이 달려오는 곳으로 지레 겁먹고 철수한 것이었다.